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알려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일제히 약보합권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 독일의 닥스 지수 같은 경우 0.08%로 소폭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 외에 영국 지수도 0.04%, 프랑스의 까끄 지수도 0.03%로 소폭 하락하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데에는 금리와 관련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전날 미국 CBS 방송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더 많은 증거를 보기를 원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금리 인하 시작이라는 매우 중요한 걸음을 떼기 전에 더 많은 자신감을 원한다라면서 충분한 근거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소 매파적이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함께 유럽 증시에서도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 금리 인하 시점 결정과 관련해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었던 만큼 이 금리 인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 발짝 물러나면서 이렇게 지수도 함께 하락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0.71%로 반등했습니다. 0.71% 상승한 72.79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 막판에 가서 급하게 반등해주기 시작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리스크, 이 지정학적인 이슈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발벗고 나서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친이란 세력에 맞서서 보복성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이렇게 국제 유가를 끌어올린 건데요. 미국과 영국은 이란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이 후티 반군이 홍해상에서 상업 선박을 잇따라 공격하자 지난 3일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일에도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이라크와 시리아의 동맹 민병대에 대한 보복 공습을 감행한 바 있는데요. 85개 이상의 목표를 타격한 공습은 이란과 동맹을 맺은 무장 세력의 드론 공격으로 미국 3명이 사망한 데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미국 쪽에서도 발벗고 보복성 공격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감과 함께 국제 유가 0.71% 올랐는데요. 이란은 자국 영토를 미국이 공격한다면 강력하게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란은 영내 긴장과 위기를 악화시키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 발언의 수위를 조절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지정학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이슈 플로우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지 이 부분도 국제 유가를 살펴보실 때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금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 가격은 0.6%로 하락했고요. 2041달러 선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달러화가 원달러 환율이 소폭 내렸는데요. 그 안에서 금 가격도 이렇게 소폭 하락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유럽 증시에 이어서 원자재 가격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 마감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데 따라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7%, S&P 500은 0.3, 나스닥은 0.2,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1.3%의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은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줄여야 한다면서 인플레이션이 2%까지 떨어진다고 확신하기 위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그는 또다시 이 같은 점을 강조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또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맥도널드가 예상에 못 미친 실적 발표로 4% 하락하고 737 맥스 제트기의 동체에서 또다시 작은 구멍이 발견됨에 따라 해당 여행기 인도가 추가 지연될 것이라는 뉴스로 보잉이 1.2% 하락하면서 시장에 부담을 가했던 반면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기존의 625달러에서 800달러로 대폭 상향한 데 따라 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4.7%가 급등해 사상 최고치에 오르면서 관련 업체와 반도체 업종 전반을 끌어올린 하루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그리고 IT 업종이 소폭 상승했던 반면 기초 소재를 비롯해 유틸리티, 소매, 건설, 임의 소비재, 부동산, 운송, 금융 등 대부분이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큰 폭 상승한 4.164%, 달러 인덱스 역시 0.5%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인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가 지난해 12월 이후 한 달여 만에 또다시 7%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을 상회한 경제와 고용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멀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란 분석인 가운데 모기지 뉴스 데일리에 따르면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지난 12월 이후 처음으로 7.04%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지난 여름부터 급등해 10월에는 20년 최고치인 8%를 넘기도 했지만 지난 연말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3차례 걸쳐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6%대로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 시장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최근 고용보고서 데이터는 금리에 있어서는 매우 비우호적이었다면서 모기지 금리의 상승을 선명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미국의 성장 회복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올해 세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2.9%로 제시했고 이것은 지난해 11월 제시한 2.7%보다 0.2%포인트 인상된 수치였습니다. OECD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이 세계 전망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을 줬다고 설명하며 중동 분쟁이 세계 경제에 줄 영향은 우려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홍해에서의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높은 지정학적 긴장이 에너지 시장을 교란할 경우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의 상당한 단기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반군의 공격으로 주요 상선들의 홍해 통과가 어려워지면서 유럽과 아시아 간의 운송 비용이 오르고 있다며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러한 운임 상승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1년 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보다 약 0.4%포인트 오르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인플레이션 압박이 다시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 기반의 화장품 업체 에스테 로더가 기대를 웃도는 실적과 구조조정 계획 발표로 오늘 12%가 급등해 $150 41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스테 로더의 지난 분기 주당 조정 순이익은 88센트, 매출은 42억 8천만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었지만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54센트와 41억 9천만 달러보다는 양호한 수치였는데요. 회사 측은 주력 시장인 중국 시장의 수요 둔화와 아시아 여행 소매 매출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 12개월간 약 50%의 주가 하락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추가 비용 절감을 위해 2023년 6월 말 기준 회사의 전 세계 직원 약 6만 3천 명 중 3에서 5%에 이르는 최대 3천 명의 감원을 발표하면서 회사 측은 구조조정 비용이 약 5억에서 7억 달러에 이르지만 이로 인해 최대 14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회계년도 하반기부터는 유기적 매출이 두 자릿수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점이 오늘 주가의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예정된 경제 지표는 없으며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암젠을 시작으로 치포틀레 멕시칸 그릴, 듀폰, 포드모터, GE 헬스케어, 포티넷,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프루덴셜 파이낸셜, 스냅잉크, UBS AG, VF 코퍼레이션, 아라마크, 길리어드 사이언스, 허스 글로벌, 스포티파이, 웨스턴 유니언, 그리고 클라비오 잉크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도 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의 영향이 상당했다는 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의 종가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0.92% 내린 2,591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간신히 복귀했던 2,600포인트 선을 다시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83% 하락한 807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선물 지수에서도 1% 넘는 약세가 기록됐습니다. 1.36% 하락한 349포인트를 기록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자금이 많이 이탈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났습니다. 기관이 7,240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함께 매수를 했지만 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개인은 5,112억 원을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1,795억 원의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도세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시장이 주춤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이 1,193억 원, 기관이 1,78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3,221억 원의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개인과 기관의 수급은 들어왔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이탈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수급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던 하루였는데요. 이어서 전일장 주목받았던 특징 종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초전도체 종목들이 어제 개장 직후부터 강세를 기록하더니 결국에 CCS는 30%로 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신성 델타테크는 18.54%, 파워로직스가 5.11%, 탑 엔지니어링이 4.12%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어느덧 10만 원 선까지 뚫어내는 모습이었고요. 10만 2,3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특히나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시간의 거래에서도 초전도체 이슈와 관련해서 강세를 기록했었는데 어제 곧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초전도체와 관련해서는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도 초전도체와 관련해서 새로운 이슈가 업데이트되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물질 PCPOSOS를 내달 미국에서 검증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를 필두로 해서 나머지 관련 종목들이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 기대감을 얻었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한 건데요. LK99 논문 저자 중 한 명인 김현탁 교수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연구진들과 함께 내달 4일 미국 물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이 PCPOSOS의 초전도성을 실험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또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자동차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기아 같은 경우에는 1% 하락하며 마무리 지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4% 넘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85% 상승한 23만 8천 원을 터치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2월 들어서 이렇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장중에 이제 11만 9,500원까지 올라가면서 12만 원 선을 눈앞에 두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기아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거듭 강조되고 있는 저PBR 수혜 종목이기도 하고요. 판매량이 호조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인도와 관련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의 인도 법인이 올 하반기에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 심리가 다시 한번 올라간 건데요. 현대자동차의 인도 법인이 연말 인도에서 IPO를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각 5일 로이터 통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 법인은 약 250억에서 3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은 뒤에 주식 일부를 상장을 하고 최소 30억 달러를 증시에서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대차와 기아는 인도에서 900만 대를 판매했고요. 지난해 상반기 기준 두 회사를 합산한 인도 시장 점유율은 21.3%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인도 시장 점유율도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하반기에는 IPO까지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 4.85% 상승했고요. 수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무려 5거래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3거래 연속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보시면 4거래일 연속으로 현대차 질주를 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